일본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80세에 치매에 걸리고 싶지 않다면 60세가 되면 고기를 많이 씹어라. 치매는 누구에게나 두려운 질환입니다. 그런데 딱 이 두 가지만 지키시면 복잡한 약도 값비싼 영양제 없이도 치매 위험을 크게 낮추고 나이가 들어서도 스스로 걸어다니며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가장 강조하는 치매 예방의 핵심 두 가지를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을 끝까지 보시고 그대로 실천하시면 여러분도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3주만 지나도 아침에 눈을 뜨실 때 몸이 한결 가볍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6주가 되면 검사 수치에서 확실히 좋아진 결과를 보실 수 있고 석 달이 지나면 기억력과 집중력이 눈에 띄게 좋아진 것을 스스로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혹시 아직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옆에 있는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약이 아닌 음식으로 건강을 지키는 법, 시니어분들을 위한 진짜 건강 정보를 꾸준히 나누겠습니다. 먼저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66살 남성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최근 들어 기억력이 부쩍 떨어진다며 찾아오셨습니다. 며칠 전 나눈 대화를 다시 물어보거나 중요한 약속을 잊어버리는 일이 잦아진 겁니다. 그런데 이분의 생활 습관을 살펴보니 원인이 분명했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된다는 이유로 고기를 거의 드시지 않고 채소 위주의 식단만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운동도 특별히 하지 않으셨고 하루 한두 시간 걷는 것이 전부였지요. 검사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근육량은 또래보다 현저히 부족했고 인지 기능 검사에서도 경도 인지 저하 단계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분께 딱 두 가지를 권했습니다. 첫째, 근력 운동을 반드시 시작할 것. 둘째, 매 끼니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할 것. 처음엔 낯설고 힘들어 하셨지만 차근차근 실천하셨습니다. 일주일에 3번 헬스장에서 근력 운동을 배우고 매일 일정량의 고기를 챙겨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3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근육량이 늘면서 체력이 붙었고 예전보다 소화가 훨씬 잘 된다고 하셨습니다. 가족들도 먼저 변화를 느꼈습니다. 대화를 하다가 멈추거나 잊어버리는 일이 줄어든 겁니다. 본인도 집중력이 좋아졌다며 예전 같지 않다던 걱정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이처럼 치매 예방은 복잡하거나 거창한 비밀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근력 운동과 고기 섭취, 이 두 가지 단순한 원칙이 실제 환자분의 삶을 바꾸고 뇌 건강을 지키는 열쇠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의아해하실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고기를 많이 먹으면 몸에 나쁘다던데 오히려 치매를 예방한다니 무슨 말씀이냐? 하고요. 사실 젊을 때는 고기 섭취를 과하게 하면 체중이 늘고 혈압이나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빠른 속도로 줄어들기 시작하고 씹는 힘과 소화 능력도 떨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음식을 다양하게 먹지 못해 영양이 부족해지고 결국 뇌 건강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아예 이런 말이 있습니다. 80세에 치매에 걸리고 싶지 않다면 60세가 되면 고기를 많이 씹어라.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우선 근력 운동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젊은 시절엔 걷기만으로도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상황이 다릅니다. 단순히 걷는 것만으로는 근육 손실을 막을 수 없습니다. 마치 은행에 저축한 돈이 빠르게 빠져나가는데 입금은 하지 않고 출금만 하는 것과 같습니다. 60대 이후에는 근육의 손실 속도가 빨라져서 가만히 두면 서서히 힘이 없어지고 균형이 무너지며 넘어지는 사고가 잦아집니다. 넘어지면 골절이 생기고 골절은 다시 노쇠로 이어지지요. 이런 연쇄적인 악순환을 막아주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근력 운동입니다. 덤벨을 드는 작은 습관, 스쿼트와 같은 하체 운동이 노년의 삶을 지켜줍니다. 두 번째는 고기를 충분히 먹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기 섭취를 줄이려 합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엔 단백질 흡수 능력이 떨어져서 젊을 때보다 같은 양을 먹어도 활용도가 낮아집니다. 이를 동화 저항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단백질을 몸에서 잘 쓰지 못한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삼겹살, 쇠고기, 닭고기, 생선 등 다양한 단백질을 적극적으로 드셔야 근육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고기를 씹는 행위 자체도 중요합니다. 치아와 턱 근육이 단련되고 씹는 힘이 유지되어야 다양한 음식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씹는 힘이 약해지면 채소나 견과류도 못 먹게 되고 결국 영양 불균형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 고기를 먹는 습관은 단순히 단백질 보충만이 아니라 뇌 건강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체중을 지나치게 줄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젊은 시절처럼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고 싶어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시도하십니다. 그런데 60대 이후의 다이어트는 오히려 건강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체중이 빠지면 근육도 함께 줄어들기 때문에 노쇠와 치매가 앞당겨집니다. 실제로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 중 하루에 2~3시간씩 걷기를 하면서 체중을 줄였더니 오히려 기력이 떨어지고 식욕이 줄어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합니다. 체중이 조금 늘더라도 근육이 유지되는 것이 훨씬 건강한 상태라는 점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딱 2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시고 고기를 충분히 드십시오. 거창한 약도 값비싼 영양제도 필요 없습니다. 이 2가지 습관만으로도 치매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고 무엇보다 노년에도 스스로 걸어다니며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천만 원짜리 신약보다 더 강력한 효과를 매일의 생활 습관이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하지만 강력한 원칙을 지켜나가면 됩니다. 근력 운동, 고기 섭취, 그리고 체중을 무리하게 줄이지 않는 것. 이 3가지가 모여서 여러분의 뇌와 몸을 지켜줍니다. 여러분, 앞서 제가 치매 예방의 핵심 2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근력 운동과 고기 섭취.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되묻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영양제는 필요 없는 겁니까? 제가 매일 챙겨 먹는 비타민이나 뇌영양제는 효과가 없는 건가요? 이 질문은 정말 자주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효과를 영양제에서 얻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생활 습관과 식사 조절이 훨씬 더 강력한 예방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시중에 보면 치매 예방을 돕는다, 뇌 건강에 좋다는 광고를 수없이 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운을 입은 전문가가 TV에 나와서 이 성분이 기억력을 개선한다고 말하는 장면을 보신 적 있을 겁니다. 하지만 과학적인 연구 결과는 조금 다릅니다. 대표적인 예가 콜린 알포세레이트, 진코 같은 성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뇌영양제라며 복용하시지만 실제 임상 연구에서 확인된 효과는 아주 미미합니다. 전문 치매 약물조차도 인지 기능 평가 점수를 30점 만점에 1점 남짓 올려주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약한 수준의 효과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런 뇌영양제들입니다. 즉, 광고에서 보이는 화려한 이미지와 실제 효과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습니다. 우리가 막연히 먹으면 좋아지겠지라는 기대를 하게 되지만 실제로는 체감하기 어려운 정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식사와 생활 습관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마인드 식사입니다. 이 식단은 미국에서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하면서 개발된 것으로 치매의 진행 속도를 최대 4분의 1까지 늦추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수천만 원짜리 신약과 맞먹는 효과를 식사만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인드 식사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가공식품을 줄이고 자연 그대로의 식품을 많이 먹는 것,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고 올리브유와 같은 좋은 지방을 챙기며
생선과 콩류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늘리는 식사법입니다. 여기에 하루 한두 잔의 적포도주가 포함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알코올에 취약한 분들은 굳이 따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즉, 잘 먹고, 잘 자고, 잘 움직이는 것이 치매 예방의 핵심이라는 점이 명확히 드러난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 똑같은 성분을 영양제로 먹으면 효과가 없는데 음식으로 먹으면 효과가 나타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음식 속에는 우리가 아직 다 밝혀내지 못한 수많은 미량 성분들이 함께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과일 한 알, 채소 한 줌에는 비타민과 미네랄뿐 아니라 다양한 파이토케미컬, 항산화 물질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런데 영양제로 특정 성분만 따로 뽑아내면 그 복합적인 효과가 사라지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비타민 D를 보겠습니다. 연구에서 혈중 비타민 D 수치가 높은 사람들은 치매와 낙상 위험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햇빛을 많이 쬐고 밖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혈중 비타민 D가 높았던 겁니다. 다시 말해 바깥 활동 자체가 건강을 지켜준 것이지 비타민 D 알약이 치매를 막아준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비타민 C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일로 섭취했을 때는 항산화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만 알약으로 먹었을 때는 기대한 만큼의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과일 속에는 아직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다양한 성분들이 함께 들어있어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안타까울 때가 언제냐면 생활 습관은 전혀 바꾸지 않은 채 영양제만 잔뜩 드시는 환자분들을 만날 때입니다. 운동은 전혀 하지 않고 기름진 음식과 단 음식을 즐기면서도 뇌영양제를 복용하니 괜찮을 거라 믿으시는 것이지요.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실제로는 인지 기능이 빠르게 떨어지고 근육도 줄어들어 일상생활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건강은 약이나 보조제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몸을 움직이고 음식을 바르게 먹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지켜야 할 식사 원칙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십시오. 하루에 최소 5접시는 권장됩니다. 색깔이 다른 채소를 골고루 섭취하면 항산화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둘째, 좋은 지방을 드셔야 합니다. 올리브유를 기본 조리유로 사용하고 견과류를 간식으로 챙기면 뇌세포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단백질을 놓치지 마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기 섭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육류와 생선, 콩류를 다양하게 드셔야 합니다. 넷째, 가공식품과 설탕을 줄이십시오. 정제된 곡물, 단 음료, 과자는 뇌 노화를 빠르게 앞당깁니다. 다섯째, 충분히 물을 마시고 소금은 적당히 줄이십시오. 특히 지나친 염분 섭취는 혈압을 높이고 뇌혈관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별다른 비밀은 없습니다. 늘 들어왔던 이야기지만 실제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단순한 원칙이 수천만 원짜리 신약보다 더 강력한 치매 예방 효과를 발휘한다는 사실이 놀라운 점입니다. 또 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하는 게 냄새입니다. 실제로 왜 예전과 다르게 몸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지? 혹은 씻어도 개운하지 않다. 이런 고민으로 진료실을 찾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화와 관련된 특유의 냄새 때문에 불편해 하시는데 이 문제는 단순히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이 나이 들어가면서 겪는 생리적 변화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피부의 피지 성분이 변합니다. 흔히 아저씨 냄새, 할아버지 냄새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이런 변화 때문입니다. 피지 속 지질의 구조가 달라지면서 특유의 향이 만들어지고 이는 마치 나이가 들었다는 신호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냄새를 없애겠다고 매일 때를 밀고 강한 비누로 온몸을 구석구석 씻어내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피부 건강을 해치고 노인성 건조 피부염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피부 장벽이 약해진 상태에서 지나치게 자주 씻거나 세정력이 강한 비누를 사용하면 피부가 더 건조해지고 가려움증이 심해지며 결국에는 피부가 트고 상처가 생기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본 원칙은 간단합니다. 노년기에는 씻는 습관을 바꾸어야 합니다. 국소적으로 냄새가 나는 부위, 즉 귀 뒤,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 등만 중성이나 약산성 세정제로 씻고 나머지 부위는 미온수로 가볍게 헹궈내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비누를 매일 온몸에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해롭습니다. 여름철에는 땀 때문에 매일 샤워를 하셔도 괜찮지만 가을과 겨울철에는 이틀에서 사흘에 한 번 정도로 줄이는 것이 피부 건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씻고 난 뒤에는 반드시 보습제를 발라 피부 장벽을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만 해도 특유의 노인성 냄새는 상당히 줄어듭니다. 이제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생활 습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맨발 걷기입니다. 최근 건강 프로그램이나 책에서 맨발 걷기가 만병을 고친다, 심지어 암도 낫게 한다는 식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맨발로 땅을 딛고 걸으면 지구의 에너지가 몸으로 들어온다는 식의 설명도 따라 붙습니다. 하지만 과학적 연구로 확인해 본다면 이런 주장은 근거가 부족합니다. 실제로 논문을 살펴보아도 맨발 걷기가 신발을 신고 걷는 것보다 특별히 건강에 더 이롭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맨발로 걷는 과정이 우리 몸에 새로운 자극을 주고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며 명상 효과를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맨발 걷기를 권할 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맨발 걷기를 오랜 시간 장거리로 하는 것은 오히려 관절 건강에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발바닥의 지방층이 얇아져서 충격을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장시간 맨발 걷기를 하면 무릎과 발목 관절에 부담이 쌓여 오히려 관절염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맨발 걷기를 하시려면 짧은 시간 동안 숲길이나 흙길에서 천천히 걸으며 발바닥의 감각을 느끼는 명상으로 활용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 자체로 심리적인 안정과 스트레스 완화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산소 운동이나 관절 건강을 위해서는 신발을 신고 걷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정리하자면 노화로 인한 냄새나 피부 변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를 억지로 없애려는 노력보다는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지 않도록 씻는 방법을 바꾸고 보습을 철저히 해주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또 맨발 걷기와 같은 유행하는 건강법은 맹신하지 마시고 명상이나 마음 챙김의 도구로 가볍게 활용하는 선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학적 근거가 없는 방법에 지나치게 의존하다 보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어 나타나는 변화들은 피할 수 없지만 올바른 관리로 충분히 완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씻는 습관 하나, 걷는 방법 하나만 바꾸어도 노년기의 삶은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억지로 젊음을 되돌리려 하기보다 지금 몸의 상태에 맞는 관리법을 찾는 것이 진짜 건강의 지혜입니다. 이번에는 간헐적 단식과 다이어트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최근 건강을 위해 간헐적 단식을 하거나 체중을 줄이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 이미 대사가 달라진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단식을 시작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식을 하면 세포가 스스로 정화되고 지방이 잘 타서 젊어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시도하시지만 실제로는 노화된 몸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우선 노년기의 몸은 이미 동화 저항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단백질을 섭취해도 예전처럼 잘 흡수하지 못하고 근육은 조금만 방심해도 빠르게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때 단식을 하게 되면 단백질과 에너지가 들어오지 않아 근육이 더욱 급격하게 손실됩니다. 젊은 사람의 경우 간헐적 단식이 지방을 태우고 대사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슐린 저항성이 진행된 상태, 즉 당뇨 전 단계나 이미 당뇨 약을 드시는 분들이 단식을 시작하면 지방은 타지 않고 근육만 빠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체중은 줄지만 힘은 없어지고 일상생활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사례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이른을 바라보는 한 여성 환자분이 체중을 줄여야 혈당이 좋아진다는 말만 듣고 하루 한 끼 식사만 하는 간헐적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2달 동안 체중이 5kg 가까이 줄었지만 문제는 근육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기력이 떨어졌다는 점입니다.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졌고 평소보다 자주 넘어지며 작은 골절까지 경험했습니다. 결국 이분은 당뇨 수치도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생활이 더 불편해져 병원을 다시 찾으셨습니다. 노년기에 체중 감량을 무작정 시도하는 것은 큰 위험을 동반합니다. 지방이 빠지기보다 근육이 먼저 빠지고 기초 대사량이 줄어들면서 다시 살이 찌면 지방만 늘어납니다. 이 과정에서 노화는 더욱 가속화되고 치매 위험도 높아집니다. 그러니 60대 이후에는 체중을 줄이는 것보다 근육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목표입니다. 간헐적 단식을 꼭 하고 싶다면 전제가 필요합니다. 최소한 석 달에서 반년 동안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해 몸의 대사를 개선하고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한 상태에서 시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방이 탈 수 있는 여력이 생기고 근육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당뇨 전 단계이거나 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 혹은 평소 근육이 부족한 분들이라면 간헐적 단식은 절대로 권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식습관은 지나친 간헐적 단식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저염식과 지나친 소식입니다. 물론 소금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혈압이 올라가고 뇌혈관에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나친 저염식 역시 문제입니다. 나트륨은 우리 몸의 세포 기능과 신경 전달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무조건 소금을 줄이기보다 정제염 대신 미네랄이 풍부한 자연 소금을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오히려 더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또 소식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영양 불균형에 빠져 단백질과 미량 영양소가 부족해지고 이것이 곧 치매와 노쇠를 앞당기는 원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노년기에 가장 현명한 식습관은 무엇일까요? 첫째, 하루 3끼를 가능한 규칙적으로 드시되 단백질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고기, 생선, 달걀, 두부와 같은 단백질 식품은 매 끼니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지나친 단식이나 소식을 피하고 몸의 상태를 고려한 적절한 칼로리를 섭취해야 합니다. 셋째, 단순당과 정제 곡물을 줄이고 통곡물과 채소, 과일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넷째, 수분을 자주 섭취하여 몸의 순환을 돕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젊은 나이에 효과적일 수 있는 다이어트 방법이 노년기에도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방법이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노년기에는 지방을 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근육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근력 운동과 단백질 섭취, 그리고 무리하지 않는 균형 잡힌 식사입니다. 여러분, 무리한 단식과 다이어트는 노화를 앞당기고 치매 위험을 높입니다. 60대 이후에는 더 이상 체중계 숫자에 집착하지 마시고 근육량과 일상생활의 활력을 지키는 데 집중하십시오. 그래야만 80세, 90세가 되어서도 스스로 걸어다니고 원하는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선생님, 나이가 이미 이렇게 들었는데 지금부터 뭘 해도 소용이 있을까요? 저 역시 진료실에서 이런 질문을 참 자주 듣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같은 대답을 드립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시면 늦지 않습니다. 노화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과정이지만 그 속도를 늦추고 경우에 따라 되돌릴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들은 70대에 들어서 갑자기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면서 기력이 떨어지고 체중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를 해보면 원인이 치매나 불치병이 아니라 단순한 호르몬 변화였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남성 갱년기로 인한 테스토스테론 저하, 여성의 폐경 이후 호르몬 감소,
혹은 뇌하 수체 기능 저하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호르몬 치료와 생활 습관 교정을 병행하면서 이전의 활력을 상당 부분 회복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0을 넘긴 한 환자분은 여러 해 동안 치매 약을 드셨지만 별다른 호전이 없어 가족 모두가 낙담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차근차근 약을 정리하고 수면을 바로잡고 매일 걷기와 근력 운동을 조금씩 늘려가며 식단에서 단백질과 채소를 충분히 챙기도록 했습니다. 놀랍게도 몇 달이 지나자 인지 기능이 이전보다 또렷해졌고 가족들과의 대화도 훨씬 원활해졌습니다. 이분은 예전엔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만 있었는데 요즘은 시장에도 다녀오고 손주들과도 놀 수 있게 되었다며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이처럼 노화와 치매 증상이라고 단정지었던 문제도 생활 습관과 환경을 조정함으로써 상당 부분 개선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노화는 단순히 나이를 먹는 과정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생활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양상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쇠약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육을 유지하고 올바른 식사를 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며 수면을 충분히 취하는 것만으로도 노화의 속도를 크게 늦출 수 있습니다. 특히 치매 예방에 있어서는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고기를 충분히 씹어 드시고 근력 운동을 통해 몸에 자극을 주고 매일 규칙적인 생활을 이어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치매 예방약입니다.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듯이 이런 생활 습관은 수천만 원짜리 신약보다 효과가 뛰어나고 부작용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치매를 예방하고 건강한 노년을 지키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십시오. 둘째, 고기를 포함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십시오. 셋째, 무리한 단식이나 다이어트는 피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십시오. 넷째, 피부와 몸을 관리하는 습관을 바꾸어 노화로 인한 불편을 줄이십시오. 다섯째, 필요할 경우 호르몬 치료나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찾으십시오. 치매는 결코 피할 수 없는 숙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 그 위험을 크게 줄이고 노년에도 당당하게 스스로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야기가 단순한 정보로 그치지 않고 실제 생활 속에서 작은 실천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건강은 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건강해야 가족들도 안심할 수 있고 손주들과 웃으며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우리가 함께 건강해질 때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약보다 강력한 생활 속 건강 정보를 빠짐없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어디에 사시는지, 몇 살이신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궁금한 점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인생을 응원합니다.